안녕하십니까. 대선 본투표가 4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야권 후보 단일화가 속도를 빠르게 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문재인 안철수 후보 진영의 새정치선언 실무팀이 첫 회의를 갖고 있는데 도시락까지 먹어가면서 회의가 아주 열띠게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일화의 한쪽 열쇠,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안철수 캠프의 윤태곤 상황실 부실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도시락 드시고 오셨다면서요? 예, 저도 사실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데요. 네네. 오늘 대선 스타일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 저는 이제 실무자로 배석해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전에 나온 얘기들, 물론 발표를 나중에 하시겠지만, 좀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네. 이 자리에서 화기애애하게 이제 여러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다.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단일화 팀이 있고, 또 새정치선언 실무팀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늘 회의가 이 단일화 실무팀 첫 회의가 아닌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7개 항목에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두 후보께서. 네네. 그 부분에 보면은 이제, 대선 등록일 전까지 단일화를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선적으로 새정치 선언을 같이 만든다. 그러니까 가치를 공유하는 단일화가 되기 위한 첫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새정치 선언이 우선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양측이 11일에 아마 정책 발표를 나란히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룰에 대한 논의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화 실무팀이라는 건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은 거죠. 말하자면. 예. 네. 자, 상황실이라는 게 이제 선거에 가장 치열하고 또 열띠게 움직이는 곳인데, 출근은 몇 시에 하십니까? 저는 한 7시 조금 넘으면 이제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네. 자, 지금 공평동 캠프에서 오셨는데, 바로 그 캠프에서 안철수 후보가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하신다고 하죠? 네. 네. 자, 한번 캠프로 가서 들어보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울 공평동에 있는 안철수 후보 캠프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라는 지금 그 글이 보이고 있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인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윤영관 전 외교안보 정책이니까요. 카메라 촬영하고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발표를 앞두고 지금 사진 촬영 기자들 위해서 해주고 있고요. 저 왼쪽으로 계신 또 두 분은 누굽니까? 네, 저기 지금 백학순 세종연구소 이제 연구위원 보이고, 오른쪽에 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외교 보이고 정책과 그러시네요. 통일 정책을 함께 네. 만들어 주신 분들입니다. 자, 지금 이제 사회자가 이제 외교안보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 안 후보가 직접 마이크 앞으로 나오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제일 오른쪽이 또, 오른쪽에 보이는 분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면 저희가 외교안보 포럼이 여러분이 계셔가지고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예. 네. 안철수 후보께서 근데 이제 윤영관 전 장관은 이제 잘 아실 테고 또 서울대 교수시고, 네. 이봉조 전 차관 같은 경우에도 통일부에서 그야말로 잔뼈가 긁으신 분이죠. 그렇죠. 예,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안 후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여기가 여의도보다 식사하기가 좋으신가요? 예, 그러면 발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 끝난 지 20년이 지났는데 한반도만 유일하게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남북 관계는 전면 중단되고 북한 핵 문제는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한 채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간에는 민족 감정이 고조되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력 15위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외교는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전략적 목표나 방향 감각 없이 그때그때 벌어지는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바빴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해서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에
무너진 평화를 다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남북 화해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를 선순환시키겠습니다. 남북 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시기에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 북, 미, 중 간 사자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위기를 협의하고 해결하는 상설적인 분쟁 해결 기구를 북한과 협의해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분야별 남북 교류 협력의 성과를 반영하여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남북 간 인도주의 협력을 강화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더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모든 제1세대 이상 가족의 생사 확인 및 상봉을 추진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 국회를 존중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통일 논의를 적극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진전시켜 서해에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간의 기본 합의를 복원하겠습니다. 해상 경계선으로서 NLL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서해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이미 발표한 북방 경제 구상은 앞으로 더 구체화하겠습니다. 저성장 구조에서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또 러시아 푸틴 정부의 극동 개발 전략과 북중 경제 협력의 확대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 지역의 협력 방안들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동시에 세계 정세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선진 외교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외교적 과제들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첫째,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 토대 위에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에 역점을 두는 조화로운 외교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선된 오바마 대통령과 긴밀한 협조하에 한미동맹을 21세기의 새로운 국제 정치 상황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의 길로 매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미중 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북방협력의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북한도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본과는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진일보시켜 그 노력을 더욱더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외교 공간을 확대하는 전략적인 외교를 구현하겠습니다. 한중일 3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아우르는 외교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외교의 지평을 동아시아, 태평양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2 교역 대상 지역인 동남아시아를 중시하고 협력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 번영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공평동 캠프에서 안철수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 발표 들어보셨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뉴스에서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윤태공 상황실 부실장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 단일화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들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신경전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창당을 해야 된다라는 뭐 신기남 의원의 얘기가 있었고 또 일각의 얘기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자꾸 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와 관련해서 아침에 우리 대변인이 유감을 네. 표명을 했고, 뭐 민주당 쪽에서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온 걸로 아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재인 후보의 의중이 이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합의라든지 협상을 진행하면 항상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어긋나는 게 아닌가 싶고, 물론 그런 생각 듭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의원도 127분, 또 선대위원장이 258분이니까 그렇죠. 보니 메모드 뭐 규모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좀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그건 또 중요한 시기고 하니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불쾌함을 애써서 감추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 네. 안철수 후보가 당초에는 10일 정책안을 내놓으시고 나서 이제 단일화 입장 발표를 하신다고 했다가 이걸 앞당겼잖아요. 전격적으로. 단일화 입장 발표를 미룬다기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때 하겠다. 좀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네. 여러 번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네. 혹시 뭐 안 하는 거 아닌가 이제 네.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새정치 회신 부분을 먼저 준비를 하자. 새정치 선언을 네네. 가치가 같이 하는 단일화 네. 그리고 정치 혁신이 중심이 되는 단일화여야지 이기는 단일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저희 생각에 문재인 후보도 거의 100% 공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풀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먼저 이렇게 전격적으로 특히 호남, 광주에서 이제 이런 내일 보자. 뭐 이렇게 전격 네. 제안을 하셔서 단일화 이 협상의 주도권을 일단은 안철수 후보가 좀 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저는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이제 삼자들이 볼 때는 네, 이게 네. 재밌지 않습니까, 사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가 이제 합의문에도 있지만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도 그렇고 민주당에도 그렇고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0일 정책안 발표는 예정대로 하시죠? 이게 10일이 이제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11일로 일요일. 예, 네. 예, 아시다시피 이제 신문들이 토요일에 거의 쉬지 않습니까? 글쎄, 조간신문에 맞춰서 일요일 날 하시려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예. 자, 이 정책안 발표는 예정된 것이고 네. 이것이 이제 전격적으로 시작된 단일화 협상 논의와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조건적 단일화, 뭐 누구 이겨보자고 하는 단일화가 아니라 가치와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는 단일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양쪽의 정책이 나오면은 지금까지 이미 나온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또 이제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들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맞춰보면서 실질적인 단일화가 돼야지 지지자들이 보실 때도 아, 저 사람들은 생각도 비슷하고 네. 바라본 방향이 같으니까 네, 네. 손을 잡는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 뭐 맹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이 많이 다른데 네, 네. 일단 합치고 보자라고 하면은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자, 큰 틀에서 보면은 후보 등록 이전의 단일화 이 합의는 이미 나왔고요.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4일 그러니까 등록일 이전에 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쪽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우리 후보 진영에서는 26일 마감일 오전까지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이 미묘한 차이가 왜 나오는지. 이 부분 역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앞서 이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네.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합의문에는 후보 등록 전이라고 돼 있으니까 네. 상식적 차원에서 네, 네. 판단을 하면 되는 거지. 네, 네. 저희의 대전제 중에 하나가 단일화 과정에서 멱살잡이 하면 안 된다. 네. 국민들 보시기에 안 네, 네, 좋으면 네. 안 된다는데 네. 요 뭐 몇 시간 가지고 뭐 싸울 일이야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사는 단일화의 방식, 방법에 모아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자, 안철수 후보 측은 순수 여론조사 플러스 알파, 가급적 그 알파도 떼어버린 방식을 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제 해석들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대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네. 번째는요.
그 양쪽의 지지층이 겹치기도 하고 조금 떨어져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게 뭐 언론을 보면 이탈률에 대한 보도도 나오는데 네. 고스란히 이 지지층들을 쌓아나갈 수 있는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감정 싸움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면은 의미가 네.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기려고 하는 단일화지 단일화를 위한 단일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기준에서 찾아야 된다. 음. 두 번째는 우리를 지지하시지 않는 국민들이 볼 때도 내가 저 사람 표는 안 찍어주겠지만은 저 정도면은 저 사람들이 맞춰가지고 하는구나. 어차피 대선에서 이기면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두 가지 네. 기준에서라면은 뭐 방법의 유불리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 관심사가 바로 이 두 후보가 합의한 국민연대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데 이것과 자꾸 신당 창당을 연계해서만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사실입니까? 아니요, 지금 전혀 고려 중이지 않고, 네. 왜냐면은, 그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당을 만든다는 게 꽤 물리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대선 41일 남았거든요. 네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네. 그리고 뜻을 맞춰보다 보면은 이제 지지자들하고 저희가 이제 뭐 민주당하고 손을 잡고 가는 건데, 네. 다른 이제 이후에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죠. 음. 하지만 대선 이전에는 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물리적 여유도 없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님 정책 발표를 듣다 보니까 우리 네. 윤 실장님하고 나누는 얘기가 좀 좁아져서 좀 안타까운데, 네. 자, 투표 시간 연장에 두 후보가 함께 노력한다. 그렇죠. 이 부분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 측에서 반대하면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네.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 네네. 투표 시간 연장이 뭐 정략적이다라는 비판을 하시는 것 같은데 투표 시간 연장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투표 많이 하게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표 많이 하는 게 저희한테 유리한 정략이라면은 새누리당은 투표 작게 하는 게 유리한 건지 되묻고 싶고요. 네. 박근혜 후보께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할 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야권은 다 합의가 됐거든요. 네네. 박근혜 후보가 여당에 지금 정권을 쥐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박근혜 후보가 결정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저 실장님 말씀을 좀 덜 들었으니까 다음에 또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듣겠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